그러면은 뭐 그것도 뭐 막 이렇게 해서 놀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원칙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찌됐건 즉각적인 개입을 하시는 거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 상황이 작건 크건 간에 아이가 어쨌건 나 엄마 친구가 내려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아이가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사실 엄마는 되게 난감하긴 한데요. 가장 좋은 거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하고 먼저 전화를 하셔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 드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 어머니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면 같이 삼자 대면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선생님들이 대안들을 요즘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너무 철저하게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한테 먼저 좀 즉각적인 도움을 먼저 받으시는 거, 예, 그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요.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대처 기술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책으로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는 절대로 습득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떤 아이들은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냥 자기가 다 눈치껏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100번이고 200번이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도록 연습을 부단히 시키고 거울 보고 연습시키고 엄마한테 연습시키고 하는 그런 연습의 태도들을 좀 가지신다면 아이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찌르기만 하면 자동 하지 마 이게 나오는 거. 옛날에는 어떻게 말해 이랬던 아이들도 하지 말라고 했다가 더 괴롭힘을 그쵸. 당할까 봐도 무섭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자꾸 한 100번, 200번 연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말로 이제 좀 할 수 있게 되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외에 아이들이 뭐 놀림을 당했을 때 네네. 이게 진짜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말들이 있으면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럼 도대체 이런 사회적인 기술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네. 실전편. 그렇죠. 실전.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것도 이제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1단계는 괴롭히는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괴롭히는 아이들이,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너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더 괴롭혀.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네네. 하세요. 그런데 그럼 걔가 왜 괴롭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특성이 뭐냐면은요. 남을 괴롭히는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몸살이 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목받고 싶고 뭐 이런 건가요? 내가 이렇게 딱 건드렸더니 저기서 엥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쟤가 화를 내. 내가 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그런 반응이 나올 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 아빠들이 힘이. 그렇잖아요. 네. 애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꾹 찔르고 꾹 찔러서 애가 왱 하고 우는 거를 즐기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의 욕구가 아이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뭐 좀 타고 들어와서 좀 보자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엄마가 굉장히 엄격한 훈육을 좀 하셨다든지 그래서 아이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좀 키워놓으신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자기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 힘 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만큼. 자기도 남에게 뭔가 힘 행사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 아동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가해 아동도 반드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조금 더 화를 벌컥 내거나 그러면 친구들은 딱 자기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너한테 그 행동을 더 할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괴롭히는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는 게 1단계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문제들이 생길 때 좀 침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 대응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 교육을 이제 좀 시키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게 어렵죠.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걸 참아낸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그거를 자꾸 집에서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속으로 1부터 10까지 세봐. 한다든지 아니면 20을 거꾸로 20부터 20, 19, 18 이렇게 먼저 세는 것부터 먼저 해. 이렇게 해서 단지 그 순간에 확 폭발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도록 그 순간 눈물이 찡 나는 거를 네. 막을 수 있는 그 전략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르쳐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건 무시하는 진짜는 방법. 이게 진정한 고수잖아요. 네, 무시하는 네. 거. 내용이 쌓여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훈련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야 이렇게 놀릴 때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라든지 그때는 정말
정말. 그리고 또 오히려 다른 아이한테 말을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앞을 지나가 버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몇 가지 이런 전략들을 아이들한테 자, 엄마가 너를 지금 야, 돼지야! 하고 놀렸어. 자,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옆을 쳐다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옆으로 그냥 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훈련시키시는 근데 것들이 좀 잘못하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놀리고자 하는 아이 네네. 입장에서는 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구분도 좀 잘 지어줄 수 있어야 될 것 뭐 같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무시하는 게. 조금 더 낫죠. 네. 예, 예. 왜냐면 무시할 경우에는 그런 못된 애들의 특징은 타겟이 네. 딴 데로 가요. 왜냐면 네, 재미가 네. 없거든. 재미없죠. 네, 아, 네. 그것도 저 친구한테 가. 그러면 리액션이 네. 오는 친구는 더 괴롭히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가 있어요. 이게 허를 찌르는 대답으로 응수하라 이거예요. 허를 찌르는. 허를 찌르는 대답으로 왜냐면 요즘은 뭐 안경 끼는 애들 예전에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하고 좀 다른 애들이 놀리거든요. 네. 그럴 때 야, 눈 내게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언제적 그 놀리는 걸 아직까지 옛날 애들이. 얘기예요. 네, 아유, 참. 그럼 이제 이럴 때 히히히 이렇게 야 이게 아니고 고마워. 그냥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뭐야? 네, 그래서 그 위에 뭐야 이러고 하는 거. 나도 그런 얘기 그렇지 않아도 누가 또 하더라.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허를 찌르는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